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이때 꽤 돈을 번 노무현은 취미생활로 요트를 탔는데 후에 100만원 남짓한 배를 호화요트라고 조선일보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인다. 이 일로 조선일보와 소송까지 가서 승소했으나 이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후였다. 애니웨이 90% 이상의 승률로 잘나가던 노무현은 우연히 김광일 변호사의 부탁으로 부산 영공조작 사건인 불임사건 변호를 맡으며 인권 변호사로 거듭난다. 1982년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때 같이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로 민변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들이 앉아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해주던 것을 넘어서 거리로 나가 함께 최루탄 맞고 어깨띠 두르고 같이 싸워주며 아스팔트 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다. 1988년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노무현은 김광일과 함께 통일민주당 김영삼에게 영입되어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 그는 부산의 맹주 김영삼의 편한 지역구를 마다하고 5공화국 허삼수가 있는 부산 동구에 출마를 고집해 그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1988년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그의 캐치플레이 사람 사는 세상은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노무현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13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참패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생중계됐던 50청문회가 열릴 수 있었고 청문회 위원 노무현은 청문회 스타가 돼서 전국구 인지도를 쌓았다. 50청문회 후 친구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고 안심하던 전두환은 백담사에 쫓겨 들어가 2년 세월 동안 칩거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합치는 3당 합당을 추진했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민주투사 김영삼이 군부 세력과 손잡으며 민주자유당이란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통일민주당 간판 스타 노무현은 김영삼 따라 민주자유당으로 가서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가시밭길을 걷는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로 합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애도 있으니까. 그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 재출마했으나 낙선. 이때 조선일보의 호화요트와 흠집 내기 공격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후 제1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 15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낙선. 낙선. 뭐가 문제였어요, 이솜씨? 이때 종로에 당선된 분이 바로 우리 MB형. 이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부총재를 맡으며 김대중 당선에 큰 역할을 한다. 이후 MB형이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고 노무현은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드디어 당선된다. 2년 후 16대 총선에서 현지역구 종로를 마다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보좌관과 가족 모두의 반대를 뿌리치고 부산 북구강서구 을에 출마한다. 그는 출마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데 미쳐야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 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전국적인 이목을 끌며 초반 여론조사를 앞서 나갔지만 결국 상대 후보 허태열의 지역감정 자극에 또다시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이 낙선으로 그는 그가 제일 좋아했던 별명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그의 홈페이지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고 그를 낙선시킨 부산 시민을 욕하는 글도 많았으나 그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부산 시민들을 감쌌다. 그리고 낙선 2달 후 사상 처음으로 노사모라는 정치인 팬클럽이 생겼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행정 경험을 쌓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언론과의 마찰로 8개월 만에 그만둔다. 해수부 장관 퇴임 후 새천년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다 2001년 16대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이후 내용은 여기에 아주 재밌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취임 후 대북 송금 특검 수용으로 DJ의 동교동계와 신노그룹의 갈등을 격화시켰고 결국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맞았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새천년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웃지마 누나도 탄핵당해. 누나는 인용까지. 구속은 보너스. 발언 하나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그들은 엄청난 역풍을 쳐맞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한다.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고 다시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충분한 의석에도 아무런 개혁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후에 선거들에선 모두 개박살이 났다. 참여정부는 임기 중 대북 송금 특검,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이라크 전 파병, 삼성 엑스파일 사건, 한미 FTA, 바다 이야기 사태 등이 있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바닥을 박박히는 지지율로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 최초로 서울이 아닌 고향 봉하마을로 귀향했고 정치와 거리를 두며 하천 정비나 쓰레기 줍기 등 소소한 일상을 가진다. 또한 찾아오는 국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골 봉하마을은 관광 명소가 되었고 그는 퇴임 후 오히려 인기가 좋아진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평생애적인 보수 언론과 그 인기가 달갑지 않은 MB정부는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 암왕국 논란 등으로 끊임없이 공격했고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며 노무현 주변 참여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고 단독 특종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에선 연일 눈알이 뻘개져서 그를 물어뜯었다. 측근비리, 노건평 씨의 이권 개입,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등으로 그는 궁지에 몰렸고 그의 주변인들은 물론 단골 식당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9년 4월 30일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졌고 그의 출두 과정을 생중계하며 언론은 그의 망신 주기에 앞장섰다. 검찰 조사 후 3주가 지났으나 검찰은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계속되었고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한다는 소리가 돌았다. 결국 2009년 5월 23일 새벽 5시 산책 나가겠다며 경호원 한 명을 대동하고 봉화산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호원에게 심부름을 시켜 내려보낸 뒤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고 옹골하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힘을 주세요.